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뉴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넷생남 이시엔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지난주에 뿅망치를 맞았는데 이번 주에도 뿅망치를 한 번 더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님께. 알겠습니다. 뿅맛이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닌가요? 그 혹시 벌칙이 안 떠올라요. 학생들은 조연출한테 뭐 받아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8시에 친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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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한템 힌트 좀 많이 주세요. 그럼요. 늘 많이 주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상어의 지느러미로 요리한 메뉴로서 최근 바다의 최고 포식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 요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너무 그죠? 쉽죠. 알죠? 너무 예은이를 우습게 보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한 게 이 이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영어래요. 네. 네? 아, 다 알았어요? 네. 아, 미안해요. 난 중국어인 줄 알고, 이게.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샥스핀입니다. 샥스핀. 네. 이게 어떻게 중국어가 될까요? 네, 샥스핀? 정답입니다. 아, 샤크피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네. 대신 중국의 3대 진미 중에 하나로 뽑히는 거거든요. 샥스핀이랑 전복도 그 진미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제비집 그 제비집이요? 요리도, 네. 제비의 집이요? 네. 바다 제비의 집. 그게 뭐야? 이게 쾌초를 갖다가 집을 만드는데 그걸 갖다 자기 제비에 침도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만든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진미로 진짜요? 이름이 나가지고 신기하네. 3대 진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국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설득을 통해 외국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며 국민 및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 활동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뒤에가 외교에서 빵빵 외교, 빵빵 외교, 땡땡 외교. 네, 빵빵 외교. 5초 카운트 주세요. 땡땡 외교 아니라 빵빵 외교예요. 빵빵 외교. 빵빵. 공공 외교입니다. 공공 외교. 정답입니다. 이걸 또 캐치했네요. 다행이에요. 빵빵을 캐치했네요, 다행히. 저게 공공외교 하니까 뭐 되게 공적인 뭐 그런 것 같은데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외교들을 좀 총칭해요. 그래서 민간 외교란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공외교의 하위로 뭐 민간 사절단끼리 협정을 맺는다든가 드라마를 수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지자체 국제교류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교류 활동들을 좀 지원을 하면서 그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저쪽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식의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좀 이렇게 그 지원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외교라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의사소통 능력 등 뇌기능 장애가 있으나 암상 등 특정 부분의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어떤 증후군일까요? 이건 알죠. 요거 드라마에 나왔었죠. 맞아요. 그때 알았죠. 알았군요. 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학교보다 드라마에서 주세요. 네, 정답은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서번트 증후군.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다른 분야,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든가 암산이라든가 퍼즐 맞추기, 음악 이런 것에 좀 더 그 특징을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현상인데요. 네.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되게 그 탐 크루즈가 처음 나와서 유명해졌던 네. 레인맨
같은 경우를 보면 탕크루즈의 형이 더스틴 호프만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자폐아라서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근데 보는 모든 걸 외우는 사람이에요. 전화번호를 한번 봤는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야, 누구 몇 진짜. 번 하는 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분의 어떤 이런 능력을 나타냈을 때, 아, 이건 뭐 좀, 이건 천재냐, 바보냐, 뭐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거 이제 하나의 질병처럼 해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 2013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뭘 어떻게 힌트를 줘야 될까요? 재한 씨 올해 광고 몇 개 찍었어요? 올해 광고요 2개예요. 왜요? 광고 많이 찍으면 되잖아요. 아, 아, 좋죠. 진짜 좋죠. 진짜 좋죠. 진짜 좋죠. 광고 많이 찍으면. 광고? 광고를 영어로 CF? 둘다 해주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 환경 얘기하면 그쵸. 늘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저는 녹색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렇지. 녹색 영어로 뭐야? 그린. 그래.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은 GCF입니다. GCF 정답입니다. 와 어렵네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환경이나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 유엔 산하 기구인데요. 네.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유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송도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고용휴가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엔 산하 기구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네. 자체가 이제 좀 뭐 한국으로서는 좋은 말은 자랑스러운 국격이 일이죠. 올라가는 네.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은 무엇일까요? 이건 알아야 된다. 삼성동에 네. 되게 커다란 복합 네, 복합. 문화 뭐? 코엑스? 예, 그렇죠. 코엑스의 가장 옆에 있어요. 굉장히 베리 넥스트에 있습니다. 코넥스?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정답은 코넥스입니다. 코넥스. 정답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네, 회의감이 그럴 수 좀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될까? 나는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갖춘 어떤 비상장 기업의 문호를 개방하게 만든 그 네. 시장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말고요. 하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지금 보면은 한 자본금 한 5억 원 정도, 매출액은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벤처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시장인데 또 그게 활발히 될 줄 알았더니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갖춰지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제3의 시장으로서 지금 조금씩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이 코넥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지를 못하셨겠지만 5문제 모두 다 맞췄습니다. 그래요? 예나 씨 어땠어요? 일단 다 맞추긴 맞췄는데 아무도 좋기는 몰랐어요? 한데 네,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네. 네, 우리 MC분들과 시안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맞추면 본인도 찜찜하고 MC도 찜찜하고 보는 시청자도 찜찜하지 않을까. 네, 저희의 힌트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앞서 퀴즈를 통해서 환경단체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재현 씨는 혹시 식탁 윤리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럼요. 식당들 알죠. 그 홍등백서 그리고 밥 옆에 국.
그렇죠.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네. 네, 이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이 최근에 전 세계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급되는 식재료를 거부하는 이 식탁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군요. 네, 비윤리적인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식탁 윤리는 무엇이고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은 학생이 이전에 그 식탁 윤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나요? 저는 사실은 식탁 윤리라는 단어는 네. 못 들어봤는데 네. 그 뭐 식재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그런 거는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부분은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식탁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 아무래도 요리에 쓰이는 상어 지느러미를 어떻게 채취하는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샥스핀을 만드는 때 상어 지느러미가 필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채취하는지 이게 동영상을 봤거든요. 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요? 상어를 잡잖아요. 네. 잡아서 끌어올리면 네. 지느러미만 탁탁 잘라가지고 상어를 다시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지느러미 잘린 채 이제 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슬슬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고기는 별로 안 쓰이나 봐요. 그 고기까지 먹을 건 없고 지느러미만 필요하니까. 아니 세상에. 네, 그런 것들의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에 관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느러미 잘린 상어 바다해 잔인한 샥스핀이라는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동영상과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요. 네. 상어는 뭐 바다에서는 무서울 게 없는 최상위 포식자다. 또 우리 어렸을 때 조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그 의리한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네. 최상위 포식자여서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주 고급 요리인 샥스핀 요리를 만들 때 이걸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상어를 잡으면 등과 배 꼬리에 있는 지느러미만 딸랑 잘라내고 몸통을 그냥 바다에 버린다라고 해가지고 그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 기사 자체는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그 잔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경단체도 나섰는데요. 샥스핀 요리를 파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앞에서 잔인한 음식 샥스핀을 추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좀 화제가 좀 많이 돼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 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느냐 안 퍼져나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 기사는 조금 제 기사라기보다는 칼럼에 좀 가까운 건데 그 기사 자체의 제목이 음식, 탐욕, 동물 그리고 인간. 뭔가 있는 것 같죠? 네. 음식은 인류의 역사에 괴를 함께해왔다라고 하는데요. 보다 더 감미롭고 독특한 식감 혹은 불로장생을 원하는 인류의 욕심은 무분별한 사냥으로 이어졌고 결국 숱한 동식물이 멸종됐거나 멸종위기에 처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불로장생 그렇고요. 그 정력에 좋다면 엄청 먹어댔잖아요. 네. 그래서 막 멸종하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뭐 사실 근데 먹을 것에 대해서는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거 채취할 때 그런 부분들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막 이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그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든가 잔인함들이 좀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인간이 식탁을 채우는 과정에서 또 동물들이 멸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자체도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에서는 오투랑이라는 그 새가 있는데 메세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식용으로 먹을 때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날지 못하면 새장에 가두고 그 먹는 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 잔뜩 먹어가지고 살을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먹는다고 해요. 이런 식의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문제 아니냐. 멸종도 문제지만 네. 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짚는 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첫 번째 기사 예은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예.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이 상어가 매년 1억 마리 가까이 희생이 되고 또 아까 이쌤 얘기하셨던 것처럼 등, 배, 꼬리 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버린다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1억 마리나 희생이 된다는 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어 지느러미가 뭐 몸에 좋아서 그렇게까지 먹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싸고 귀하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먹는 건지 참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첫 번째 기사는 샥스핀을 먹지 말자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샥스핀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뭐 샥스핀을 먹어서 네. 문제가 되면 억울하질 않은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2012년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네. 만두를 샀대요. 돼지고기와 새우 만두를 샀는데 그 집에서 이제 샥스핀 요리를 한다. 네. 근데 그런 집에 갔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게 2월인데 1월 달에 상어 반대 법안, 그러니까 이런 샥스핀 하면 안 되는 상어 보호법에 네. 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됐었거든요. 나는 그걸 사지 않고 나는 만두만 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네. 그렇게까지 좀 그 샥스핀에 대해서 지금 세계인의 눈이 네. 그런 먹는 거나 사는 거나 되게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샥스핀은 중국의 3대 진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대중화되면서 상어가 멸종 위기까지 이제 몰렸다고 하죠. 네, 3대 진미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샥스핀과 전복과 제비집 요리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살았으니까 참 먹고 싶은 음식이었지만 이제 돈이 네. 있으니까 돈을 내고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들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0만 9천 톤의 상어를 포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가 7만 4천 톤 정도. 그래서 전 세계 상어 포획량 20%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118종의 상어 상당수가 이런 여파 때문에 지금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엄청나게 또 고기도 먹는 것도 아니고 지느러미만 먹는데 그 얘는 죽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지금 그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속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중국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공식 연회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상어 말고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기사에서 잠깐 나왔듯이 뭐 천상갑이라는 요리도 그렇고 곰발바닥 곰도 그래서 멸종 위기라고 하고요. 네. 중국의 그 야생 호랑이 있죠. 네. 야생 호랑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게 정력의 효능이 있고 호랑이 술이 이제 그렇게 좋다라고 해서 야생 호랑이도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요. 아 그리고 이런 거 사실 유도 아니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생원숭이의 골 이런 것들을 먹는데 살아있는 원숭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멸종 위기라네요. 아유. 뭐 일본에서는 또 고래를 먹어가지고 고래가 멸종 위기도 하고요. 네.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토종 구렁이요. 구렁이를 먹어요. 예, 보면 다 이제 정력에 좋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난 것들이 좀 이런 비슷한 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린 학생은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는 두 번째 기사를 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던데요. 그 동물보호단체가 뭐 이런 걸 반대한 거는 개체수 보호뿐만이 아니라 잔인한 요리 방법 때문이다 라는 부분인데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미국에서 닭들을 굉장히 이렇게 학대해서 키우고 죽이고 이런 잔인한 영상을 봤거든요. 뭐 이런 닭이 멸종 위기에 처한 건 아니지만 잔인하게 그 요리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자라고 죽여진다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동물들의 그런 학대를 통해서 좀 얻어지는 식재료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행태. 이게 예은 학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다 먹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잔인하게 키워지고 또 이렇게 도축을 당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한데 그 모습을 본다면 정말 이쌤처럼 계속 생각이 나고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식당 윤리가 단순히 식재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 복지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있어 동물 복지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자라서 죽은 고기가 또 인간한테 좋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한 그런 고기를 먹어도 네. 맛도 질기고 막 그렇고요. 그다음 우리한테도 좋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행복한 고기가 행복하게 자란 동물이 그 고기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어떤 동물의 환경이나 그 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이런 네. 것들을 갖다가 그 따지는 게 이제 동물 복지인데요. 네. 동물 복지 계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행복한 그러니까 뭐 우리의 좀 주관적인 요소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나마 좀 나은 어떤 상태로 자란 닭이 낳은 달걀 같은 경우엔 값을 더 받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정무역을 해서 하는 것은 값을 더 쳐주듯이
그런 식의 그 어떤 무브먼트 그것도 좀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앞으로 점점점 그런 동물 복지나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는 만큼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계에도 그 동물 복지에 대해 많은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텐데요. 이 국제적 기준에 좀 맞추지 못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아직은 근데 국제적 기준에서 정확하게 이런 건 안 돼, 돼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점점 국제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포럼도 많이 생기고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네. 또 기준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려면은 또 이 가축을 키우는데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같이 만들어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서 우리도 좀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사육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오히려 선진국,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짜자잔. 네, 각 나라의 독특한 요리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예은 학생 어렵네요. 준비됐죠?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멸종 위기인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그 비난이 아니라 동물 개체수라는 보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각 나라의 독특한 음식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식이라는 게 사실 식문화이고 그 나라마다 각각 다른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도축을 하는가 그 과정이 윤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독특한 요리라고 했을 때는 좀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네. 가령 살아있는 원숭이고를 파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원숭이가 또 멸종위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 아닐까요? 그 살아있는 원숭이의 네? 고를 파먹는. 고를 네, 파먹는 것 자체가 그 살아있는 원숭이를 그 죽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비윤리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대를 하고 당연히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의 독특한 요리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건 실제로는 문화상대주의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라는 거는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윤리는 절대적이고 문화는 상대적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선순위를 둔다 기준을 정할 때 저는 그래서 그 윤리라는 부분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근데 그 윤리가 그 나라에선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살아있는 걸 먹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나라의 어떤 기준의 문화로서는 우리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식인종 얘기할 때 사람을 이렇게 먹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지만 그들의 문화가 정당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선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러면 네. 질문이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런 유형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 주로 이제 어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네. 윤리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문화나 윤리나 이런 것들의 상대주의, 절대주의를 물어본 질문으로 토론 면접 같은 데 되게 자주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예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가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긴 하는데 근데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기준들은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되게 모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는 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올드 패션해 보이고 사람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럴까봐 상대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나는 정확하게 이런 기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돌아보면은 사실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해서 더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는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 이쌤 평가 어땠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식인 문화라든지 네. 원숭이, 뭐 살아있는 원숭이의 골, 그 정도까지를 생각을 못하고, 뭐 샥스핀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개고기 문화라든지 이 정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답변을 하셨을 때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고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을 줬고 확인해봤고요.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질문들이 좀 철학적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요. 어렵네요. 네. 육식을 하는 인간이 동물학대를 말하면서 식탁 윤리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가 질문입니다. 오늘 정말 어렵네요. 어렵네요. 저는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을. 다들 왜 이래요? 돈가스도 고기예요. 그런가요? 네. 그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일단 흔히 폭력 행태라고 하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관습적으로나 좀 많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미디어 매체나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그런 폭력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동물에게 미쳐서 우리에게 식용식탁으로 올라왔다. 이런 것이 동물에 대한 학대로 생각을 하고,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사람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제 식용이라는 관점에서는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폭력 행태, 우리가 딱 느꼈을 때 도덕적으로 이건 옳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모든 사육 행위들은 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물론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인간은 굉장히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지만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차이가 있는 점은 끊임없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 윤리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의 과정인 것 같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씨 무슨 기가 막히게. 인류 대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가 막히네요. 네. 대박인데요. 네, 톡방 친구들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태희 학생, 일부 모순점이 존재하지만 가축용 동물과 애완동물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가축용 동물에 대한 도축을 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애완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윤리적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혜 학생, 어느 정도의 모순점이 있다고 보지만 각자 민족적 특성이나 개인의 믿음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식용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애완용으로 길러진 동물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온유 학생, 육식을 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더 경계하고 동물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동물을 사육, 살생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동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기준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 유실 학생,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동물 학대는 약자에 대해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본다. 하지만 육식행위는 다르다. 예부터 동물을 죽일 때는 이 동물에 대한 존중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잘못된 인식은 계속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네. 자,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예은 학생? 저는 이 온유 학생과 유실 학생의 의견이 되게 공감이 온유와 가는 유실. 건데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먹는 부분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육식을 많이 하고 생활에 중요한 만큼 더 존중해야 한다는 말에 조금 공감이 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베스트 댓글과 함께. 네. 이게 지금 유실 학생과 온유 학생 얘기했는데 유실 학생 네. 얘부터 동물을 죽일 때는 이 동물에 대한 존중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아바타에서 있죠. 아바타. 아바타에서 죽일 때 뭐 기도하고 딱 이렇게 예. 죽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른 행성에서 오신 분, 아바타 행성에 오신 분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동물복지 얘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건 답이 좀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네. 온유 학생의 답인 것 같습니다. 육식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신 사육 살해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동물에게 학대가 안 되고 그 행복한 죽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럴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것이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그래서 온유 학생을 뽑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온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학대당하는 동물과 또 식탁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런 걸 보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없어지는 동물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도 네. 사실 오늘 그런 샥스피너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일고 그런 잔인함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네. 모습들을 보면 아 그래도 인간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뭐 우리가 좀 잘못되고 그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밝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좀 행동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네. 더 좋은 그런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예은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는 식재료 관련 문제 그리고 또 이런 동물 학대까지 이어지는 문제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고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주제잖아요. 네. 그런 만큼 오늘 제가 했던 그 면접 문제와 뉴스까지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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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을이 찾아와서 그런지 좀 안 보고 지냈던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막 보고 싶고 막 연락하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을 타시는 거 아니신가요? 가을 타는 가을 것 타시네. 같아요. 네. 가을 네. 가을 타나 봐요. 아, 저도 저희, 좀 항상 좀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릴 때가 가장 뭐 이렇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좀 순수했었을 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놀고 그럴 때 좀 그립기도 하고 다만 뭐 좀 대학 입시라는 약간 압박감이 있었지만 어릴 적에 어떤 친구들이 항상 좀 그립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노셨군요. 저는 뭐 그때 그렇게 그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공부만 하고 그래서 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좋습니다. 공부를 안 하셨던 게 아니고요. 아, 왜 이러세요? 저 공부 정말 잘했어요. 열심히요. 공부는 정말 우리 잘하셨으니까. 학생회장님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좀 많이 놀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반전인데요? 놀았는데 잘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우등생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건 방송인데 아니고요. 네네. 한 번이 초를 치시네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등생인 걸로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는요, 한글러스 기술 영업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인데요. 기술 영업. 네. 네. 한글라스. 네. 뭐 그러면 글라스 유리 회사겠죠? 이름 그대로. 빙고. 네. 맞습니다. 유리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그럼 학생회장님. 제가 한번 좀 이 한글라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라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름은 한국유리공업으로 1957년도에 좀 설립된 회사입니다. 생각보다는 오래된 그렇죠. 역사. 전통이 굉장히 많이 있는 57년. 회사이고 네. 그래서 지금 한글라스라는 브랜드로 1989년도부터 또 브랜드로 도입하고 세계적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업하고 기술을 높여가면서 관련된 이 분야에서 좀 세계적인 어떤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군산 쪽에 약 5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새로운 또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규모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저도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 또 조사한 걸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라스는 우리나라 유리 산업의 리더죠. 네,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유리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네. 부자재, 창호까지 이렇게 생산을 해내면서 현재는 그 종합적인 윈도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혹시 로이율이라고 아십니까? 로이율이요. 국내 최초로 그 단열 그 성능을 높인 유리를 개발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저 남극 세종기지, 그 다음에 LH 신사옥, 상암 MBC 사옥 이런 곳에 지금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모레퍼시픽 용산 신사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뭐 용호만 더 W 등 다양한 건물에서 이것이 곧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제가 근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너무 힘드신 아니, 어떤 네.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니 저 남극을 제외하고는 이제 오다 가다 다 본 맞습니다. 사옥 그렇죠. 건물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한글라스 정말 글로벌 기업인데요. 지원자가 지원한 기술 영업,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 이 한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기술 영업 네. 분야에서도 뭐 건축학이라든지 건축공학 전공자들 중에서도 또 뭐 건축 기사가 있다든지 네. 이런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모든 기술 영업이 전공자만을 뽑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특수 분야에 따라서 어떤 설계 도면을 뭐 읽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개발자라든지 뭐 그쪽에 시공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전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서는 뭐 전공자를 뽑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문과생도 사실은 또 교육을 시켜서 하는 곳도 좀 있습니다. 다만 한글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공학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타 전공과 학생들은 아쉽게도 또 지원의 네. 기회가 없겠네요. 네. 네, 그러면 한글라스에서는 입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네. 필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죠? 영어입니다. 영어. 근데 영어 그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하냐면 그 독해, 회화, 작문이 자유로울 정도로 세 잘하는 사람. 가지가 다 네, 자유로울 자유롭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토익 기준은 다행히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700 이상이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700 이상. 네. 근데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영어 중요시하는 곳은 이렇게 점수가 안 되면 지원이 네.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 외국 대학 출신들은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뭐 지금 요즘에 어딜 가더라도 전부 다 뭐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곳이 없고 전부 다 작은 기업들도 글로벌하게 좀 더 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중요시 여길 수 있고 그다음에 네. 한글라스 같은 경우는 생고뱅의 어떤 그 프랑스 기업의 모태 프랑스 기업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애국계 기업으로서 영어는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야만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스펙적인 측면을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전공이라든가 영어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기술 영업도 영업이다 보니까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어떤 역량 역량? 중에 네. 중요한 건 당연히 적극성, 활발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별표 한 100개, 별표 다양한 100개. 네, 적극성과 활발함에 별표 100개 정도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극성이랑 활발함은 어느 직무나 가도 저는 그냥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영업은 말 그대로 정말 그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못하면 이게 성과가 잘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적극성이나 활발함이 중요한데 면접에서 그 특히 그 이렇게 강도가 센 경쟁이 좀 치열하고 이런 그 기업의 영업팀 면접을 가보면 네. 정말 그 끼와 열정 뭐 이런 게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 제자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의 면접을 갔는데 이 친구가 적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종 면접 때 오미자차를 오미자차를? 예, 오미자차를 가져갔다가 면접관분들한테 면접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제가 오미자차 한 잔씩 따라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오. 저는 좀 걱정을 좀 했었어요. 이거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시켜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미자 차를 끓여서 싸가는 건 정성수 그런 게 있지만 적극성 그 긴장이 활발함이죠. 돼가지고 이거 네. 세 잔을 어떻게 따랐을까. 근데 대단하네요. 어쨌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특별한 활발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활발함. 네, 저는 보통 근데 사람들이 또 요하는 거 기술 이상. 영업이든 일반 영업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좀 학습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합니다. 학습력이요. 뭔가를 빨리 흡수하고 빨리 뭔가를 배우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직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네. 기술이 계속 변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고객이 이게 완제품이 아니라 고객 계속 뭔가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뭔가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 위하고 그걸 또 개발자들하고 다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분야도 많기 때문에 저는 또 활발함, 적극성 플러스 좀 학습,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가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활발함, 적극성, 자기 개발. 네. 저 여기다 하나만 더 네. 좀 덧붙이고 네, 싶은데 하나만 더. 네. 네, 하나만 더 뭘까요? 아쉬워서 네. 고객 관리 능력. 고객 관리 능력.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영업 분야에서 탑을 달리시는 분을 한 분, 그분 PC를 한번 봤는데 네.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엑셀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요. 그 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뭐가 있죠? 그 대상자 있죠? 네. 뭐 담당자, 그 영업하는 담당자의 와이프의 좋아하는 화장품 색조라든가 브랜드, 뭐 자녀는 지금 몇 살이고 무슨 장난감을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적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고급 정보죠, 그죠? 네네네. 원래 그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배우자한테 선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것까지 적어놓은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고객 관리 선물을 받고 싶으면은 영업을 근데 요즘 김영란 만나야 되는 아, 그렇죠, 그렇죠. 인간으로 해서 색조 화장품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군요. 네. 색조 화장이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네요. 근데 그런 역량을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삼촌께서 딱 네. 적합할 것 같아요. 기술 영업. 그렇습니까? 네. 기술 영업이요. 아 근데 저는 아쉽게도 전문성이 좀 더 문과 출신이라서 영업은 저도 잘할 것 네.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기술 영업을 좀 해봤었는데 오, 실제로 오히려 옛날에 학생회장님께서? IT 회사에서 네. 좀 솔루션 쪽으로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어. 네, 그냥 제가 그래서 저희 쪽에 이 절반이 약간 이제 IT 쪽 전공이 계신 분들과 저 같은 이제 문과 출신들이 있는데 사실 문과 출신들은 사실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다 알아듣고 막 적는 척 하는데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네.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했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계속 그냥 하면 어떻게든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자만 뽑는군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네.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유리하겠죠. 흥미가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좀 공부를 좀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학생회장님도 네. 그렇지만 저 영업직 잘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영업직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빨리 넘어가고 싶네요. 네, 마무리 또 우리 삼촌께서 네, 자랑을 또 이렇게 늘어놓으시기 전에 여기에서 바로 우리 지원자에 대한 서류 컨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글라스 입사를 지원하는 오늘 네, 지원자를 오늘도 역시 제가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사진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던데 흐뭇하셨겠어요. 네, 흐뭇했죠. 더 오랜 시간 동안 컨설팅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네, 때. 컨설팅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아, 그러셨겠네요. 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목소리 톤이라든지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무를 하게 되면 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가에 이 미소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죠. 네, 네. 입구에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특히 저는 저 넥타이 색깔 네. 저 파란색이었나요? 파란색? 칭찬하고 싶습니다. 영업하면 딱 파란색 신뢰감을 신뢰감. 주는 네네. 안정적 뭐 이런 거죠. 네. 예, 신경을 쓰고 찍은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보니까 돈을 투자를 해서 찍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 들어간 머리라는 거죠. 일단 뭐 네. 사진에서는 되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사람들한테 좀 어떤 회사 영업에 다른 회사 보내도 좀 뭔가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해줄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사진을 보면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으면서 네. 첫 인상이 지금 서류부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얼굴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왜 4학년 때 학점이 저렇게 낮을까요?
네, 학점이 좀 안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4학년 때 보통 3, 4학년 때 학점이 높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문성이란 부분에서 네. 좀 약간 압박을 받거나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면접 때 한번 체크를 확인을 좀 받을 해보고 수밖에 없는 싶습니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지금은 뭐 선생님 약간 공백이 좀 있어 보여서 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면접자라면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사항을 보면 지금 이 학생이 지원하는 직무가 전문성과 그 활동성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경력은 다 그 활동적인 측면, 전문성이 아니라 그런 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전문성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게 약간은 좀 아쉬운 네. 네.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취미하고 특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런 거 저 처음 봤어요. 오래 달리기, 나무 공작, 신선했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아마 질문도 네. 이렇게 연결될 것 같고 이럴 때 본인의 그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거 네. 밝은 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뭐 취미나 특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공간이 좀 더 있으면 뭐 한두 가지는 좀 더 써가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좀 이렇게 왜냐면 취미나 특기는 면접 보다 보면은 혹은 아니면 서류 검토할 때도 뭔가 나하고 약간 취향이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하고 뭔가 공감이 같이 가는 사람이다 하면 굉장히 호감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삼촌께서 만약에 인사 담당자인데 만약 보시게 된다면 뭐 취미에 야구 이렇게 적히면 제가 볼 때는 합격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요? 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중요하게 가로 열고 한화 뭐 이렇게 써놓으면 하는데 너무 너무 이거 감정적으로 치신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된 것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하나만 쓰기보다는 저는 옆에서 조금씩 하나 몇 개씩 더 쓰는 것도 괜찮다. 원래 사회에서 사람 만나다 보면 같은 취미 있다고 그러면 그쵸. 왠지 반갑고 그런 그쵸.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아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네. 네, 갑자기 이렇게 야구 엎드신 얘기하면 느낌이 막 들어요. 네, 야구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외국어 능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네. 공인 시험 점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공인 점수를 쓰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유효기간을 써주던지 아니면 시험 점수를 받은 날짜, 인증받은 날짜를 꼭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유효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친절하게 표기를 해준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겸손했다 싶은데 사실 토익 855점에 해당되는 회화나 독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좀 더 자의적으로 이건 만약에 A를 못 쓰더라도 저는 좀 B라고 좀 네, 썼으면 네, 네.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건축 쪽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면은 네. 아마 도면 같은 걸 그려야 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기술 영업 쪽에서도 그런 네. 측면에서 오토캐드를 굉장히 잘 다룬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격증에서도 약간 건축 기사도 또 취득을 해서 좀 회사에서 더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공 학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과에 대한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 사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지금 갖춘 걸로 보이네요. 네. 그럼 자기소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장 과정하고 자신의 성격에 관하여를 보면서 네. 호감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좀 착하고 뭐 이런 거 공중도덕 원리 원칙 이런 거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어과는 참 거리가 멀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비교적 서울의 외곽 지역. 지금 생각해 보면 위험하게 놀았지만 저런 내용도 굳이 뭐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네. 싶고, 근데 이제 또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건 저런 개천의 석류 하류를 어디까지 가나 내기도 했는데 그게 도전 정신을 심어줬다. 이렇게 연결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좀 그 도전 너무 정신? 학대 해석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그랬으면 좀 이해가 갔을 텐데 그리고 어렸을 때 사실 도전 정신을 심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도전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과거 경험을 너무 학대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결론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했다는 것도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좀 약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는 저는 다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헤드라인 자체가 활동적인 성격의 소년이기 때문에 네. 활동적으로 지금 대학 시절에 최근 경험이라면 그쵸. 졸업하고 이후나 아니면 네. 대학 시절에 활동적으로 했던 사례를 그냥 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두 번의 두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안 들다가 갑자기 세 번째에서 또 네. 호감이 가기 시작한 게 자랑하고 제목부터 싶은 점. 43번, 숫자가 들어왔어요. 43개, 32번의 팀장. 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이 영어과는 맞는 커뮤니케이션이나 팀플레이 적극성을 이제 보여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밑에 가서 첫째, 둘째, 셋째 잘 썼어요. 근데 여기도 좀 대표적인 사례라도 인상적인 사례 같은 게 들어갔으면 일단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대체 좀 설명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다소 좀 첫째, 둘째, 셋째 부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라는 부분이 약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점에 대한 이 항목은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요소는 가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헤드라인을 단 거, 숫자를 사용한 거,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눠서 보기 쉽게 얘기를 한 거. 그런데 내용이 네네. 너무 설명 위주의 글이고 네. 많은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좀 관련 있는 거 하나 좀 깊게 써줬으면 네. 좋겠다는 바람이 그리고 있네요. 그게 좀 네. 영업 직무에 연결될 수 있는 자신의 적극성을 좀 표현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어떤 지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것들을 더 공부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라든지 약간 그 영업에 필요한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는데 좀 영업과는 연관성을 좀 찾기가 약간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많은 활동은 했지만 또 연관성이 조금 부족했네요. 네. 그 다음 항목을 네. 보시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잘 쓴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잖아요. 네. 뭐 장점이나 단점이나.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쓴 것도 아주 좋았고요. 근데 아쉬운 네. 거는 저 습관을 길렀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게 언제부터인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고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라고 끝났는데 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좋아진 건데 이런 내용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제가 볼 땐 다소 약간 성격의 단점에 자주 나오는 소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슬쩍 자기 PR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가 경력상에 무엇이 없냐면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련 건축, 건설에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라면 뭔가 필드 경험이 좀 없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자신의 뭐 약점을 말한다기보다는 은근슬쩍 자기를 좀 PR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긴 성격의 단점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점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쵸. 표현을 네네.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지원 동기 및 포부인데요. 네. 좀 처음부터 인상이 깊긴 했어요. 네. 파란네모와 인형과 자기 이제 개인적인 네. 그 에피소드를 한 거는 굉장히 좋았고 네. 여기에서 비로소 그 영어과 관련된 표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밑에 보시면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영어과 관련된 게 나왔던 승부욕. 건데, 네, 네. 승부욕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선 저는 관심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그 지원 동기 및 포부에서 세계 유리업계 1위인 상고뱅의 한국지사라는 걸 알고 지원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걸리거든요. 1위가 아니라면 지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1위였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저는 이런 그다음에 표현이 좀 저 아쉬워요. 예. 이게 약간 이름도 상고백인지 생고백인지도 아까 약간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좀 들고요. 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제가 봤던 자료는 또 어제 생고백이라고 적혔던 거 있었고 현재는 또 상고백이라고 적혔다, 고방이라고 적혔다 보니까 이런 것도 외려다 보니까 예, 조금씩 이름에 약간 표현이. 민감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불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다시 불어를 철자를 봤더니 생고백 맞습니다. 생고백이 맞습니다. 이건 불어를 상이라고 있지 하셨군요. 않습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역할을 해냈네요. 네. 갑자기 멋있어 보이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지원 동기에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네. 계기까지만 썼습니다. 이 회사를 알게 된 계기. 그래서 사실은 지원동을 쓸 때 계기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이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 뒤에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흥미와 관심이 여기 생겼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럼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좀 소개해줬다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홈페이지 자료를 많이 봤다든지 뭐 유리 산업에 대한 관련된 뭘 봤다든지 경쟁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봤다든지 하면서 한글라스에 입사하고자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소 약간 계기까지 네, 썼다는 게 계기에서 약간 끝났기 아쉽습니다. 때문에. 네. 네네네. 그래도 그 전공 공부한 것과 네.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다음에 네.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네. 나와줬으면 네, 참 좋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2에서 네.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호감이 막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 친구는 원래 에피소드를 통해서 뭔가를 주장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예요. 아까 지원동기에서도 봤듯이. 네. 그래서 아까 그 뭐 장점이라든가 성장 과정 할 때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좀 많이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앞에서 실망해서 안 읽었다 그러면 이 좋은 자기소개서 2를 못 읽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너무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저도 이 자기소개서 2의 내용을 보고 아, 열정이 있구나, 적극적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도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아, 좀 안타깝다.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떤 생각들이 드는 문구들이 좀 있었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걸 다 이렇게 뒤에만 이렇게 그렇죠. 나왔을까라는 드라마 1회가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네. 자기소개서 1과 2가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저는 그 아까 전에 삼촌께서 얘기했던 영업인의 자질, 또 승부욕도 있었지만 거절 당해도 계속 이렇게 대시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군산공장을 갔다 온 그런 사례가 아닌가. 탈락했지만 그래도 갔던 거. 네, 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아, 참 괜찮은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어쨌든 많은 부분이 좀 수정되고 개선된다면 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네, 이제 서류를 다 검토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은 1분 스피치 자기소개를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지원자가 자기 PR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기대됩니다, 진짜. 원래 영업 관련된 부서에서는 좀 PT를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네. 자기소개를 할 때 왜냐면 좀 발표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또 문서 만드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겸해서 보기 위해서 좀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기술 영업은 영업 활동 자체가 프레젠테이션 맞습니다. 경우가 네. 많잖아요. 입찰을 들어가게 되면 다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의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루두루 참 기대가 높아지는 네. 그런 PT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선망의 직장입니다. 관광하면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네. 이제 한국관광공사인데요. 이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행에 대한 예. 기업이잖아요. 네네.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남들이 떠나는 여행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야 하는 직장이잖아요. 직장.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재환 씨는요? 저는 또 반대로 내가 갈 때 굉장히 DC를 많이 이기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직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조금 덜 맞아가네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영환 학생은 어때요? 네, 일단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획이나 이런 면에서 네. 대학생들한테 요즘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또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가 이번 방학을 통해 여행을 가느라 인천공항에 갔는데 뭔가 다들 직원들이 뭔가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두 기업 모두 정말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두 기업에 대한 위상도 같이 높아졌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뭐 예. 얼마 전에 우리 저 신문에 공항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런 네. 사회 문제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냥 인천국제공항 하나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이야기가 돌거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 3시간 정도 비행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거기서 인구 한 100만 명 이상을 자랑하는 도시가 무려 61개 정도나 포진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아주 허브적인 지역들, 아주 주요한 지역들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고 또 관광공사는 또 그런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우리 관광객들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이 두 회사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가장 큰 두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좀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공사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는 그 두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일단 네. 뭔가 가고 싶은 느낌을 그렇죠.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적극적인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폴더 인사를. 폴더 인사. 한국관광공사 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끼리의 대결이 될 텐데요. 네. 과연 우리 대학생들은 어떤 기업을 좀 더 선호할지 정혜영 씨와 함께 들어보시죠. 해외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인천공항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항공권 같은 거 혜택도 많다고 들었고 재환 씨랑 같은 생각.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해가지고 가고 싶더라고요. 아, 인천공항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랑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두 기업 다 어느 정도 전공을 살릴 수도 있고 전공 연관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죠. 확실히 공항 쪽보다는 좀 더 저는 한국관광공사에 취업할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요. 관광공사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인천국제공항이 외부적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어떤 면에서 이미지가 안 좋죠? 그 그래요? 이제 이번에도 최근 5월에도 터졌듯이 뭐 비정규직의 대우가 너무 안 좋아서 집회도 많이 열고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공항에 일하시는 분의 85%가 비정규직이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 정부 때부터 했던 민영화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공사를 취업하는 게 조금 이제 다른 사기업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걸 위해서인데 민영화가 되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일자리가.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한국관광공사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한국관광공사는 약간 우리가 대학교 때 대외활동한 것처럼 재밌게 축제들도 막 프로모션 해보고 막 기획해보고 이런 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한국관광공사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중앙대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친구들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는데요. 네. 우선 결과부터 보시면
네. 자, 네. 일단은 뭐 굉장히 비슷한 수치인 것 같은데 그 한국관광공사를 좀 더 선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네. 대학생들이 요즘 대외 활동이나 그런 동아리 활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기획하고 뭐 새로운 이벤트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관광공사 쪽이면 이제 문화적인 면에서 이벤트도 기획하고 또 우리나라를 알린다는 그런 면에서 되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쪽도 있었고 안정적인 면이나 유의적인 면에서 관광공사를 좀 더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2020년도 네, 대한민국 여성들이 뽑은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연예인 1위가 되고 싶은 남자 강백수입니다. 네. 백수의 네. 아, 지금도 같이 여행 가려면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제가 좀 외모가 좀 미래적이잖아요. 약간.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더 세월이 좀 흐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고 없어지지 말아주세요. 예. 그때까지 악착같이 버틸 거예요. 살아남으세요. 내가 버틸 거야, 악착같이 내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1년에 개항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누적 이용객이 네. 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5억 명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10번씩 이용해야 돼요. 와, 네,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진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네. 얼마나 커다란 공항이냐면은 전 세계에 이제 1년에 5천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과 네. 뭐 두바이 공항, 네. 런던 히스로 공항 등 예. 8개밖에 없대요.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8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일단 15년 사이에 그 고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의 자랑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저도 예전에 출장 다니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네. 많이 느끼겠지만 네. 저는 인천공항보다 더 좋은 공항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요. 실제로도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들 피드백을 받죠. 2001년도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천광역시에 있는 영종도, 용유도 여기 있는 섬들의 그 간섭지 요것들을 매립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 큰 공항을 건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규모가 한 축구장 한 7,800개 정도 합치면 7,800개요. 7, 8개가 아니라 네, 7,800 개. 그렇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7, 8개 갖고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A380 같은 이런 초대형 항공기가 네.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것 또한 3개 정도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공항협의회가 실시하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1년 연속으로 세계 1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해외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에서 선정한 네. 또 최고 공항으로도 2005년서부터 마찬가지로 11년 연속으로 좀 항상 상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공항의 지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종합적인 지표로 봤을 때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땐 전 세계 최고의 공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좀 자랑할 만한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그런데 올 초 있었던 뭐 수화물 지연이나 미리꼽 사건들이 좀 인천공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것 같은데요. 어떤가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뭐 안전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에 어디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단일 사건들이고 현재 굉장히 조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서부터 15년까지 아까 제가 1위를 수성했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공동 1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창의항공과 점수 차이가 몇 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내년에는 이게 과연 깨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좋은 기록이 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백수형. 네. 아까 11년 연속 1위 공항 서비스 평가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참 음원 차트 11주 연속 1위 하기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럼요. 그런 일도 잘 없잖아요. 근데 11년 그렇죠. 연속 1위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요새 조금 위기가 있어서 네. 환승객을 잡아라. 인천국제공항 가장 큰 숙제가 됐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제 환승객이나 아니면 예. 국제 화물 수송 순위가 조금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위기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 마련, 그러니까 계속 1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동부가 중심 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환승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선생님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대학교 때는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려고 네, 국내에서 네. 출발하는 것보다 일본에 가서 갈아타고 거기서 유럽으로 가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인천공항에 수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노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시아 허브 공항이 인천공항에서 갈아타는 이런 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공항의 아주 주요한 사업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최근 실적을 보니까 올해 1월서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 전체 이용객 수는 무려 500만 명 늘어났어요. 이용객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환승객은 17만 명, 약 한 18만 명 가까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첫 번째는 LCC, 로코스트 캐리어, 저가 항공사들의 노선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바로 해외여행으로 가는 직항 노선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일본 입장에서도 자국 환승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국제선 직항 노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인천공항의 노력보다는 이런 외부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환승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튼 이게 수입원이기 때문에 시장을 뺏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항공사에게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인센티브 같은 걸 줘서 항공사가 이런 환승객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그래서 적극적 프로모션 방안을 활용해서 다시 이런 환승객 수요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천공항의 그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가 좀 들어선다 이런 발표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떠실까요? 실제로 보면 좀 그 면세 사업 매출 규모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공항공사 입장에서 올해 면세점, 그다음에 그 가보면 환전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업 시설 임대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1조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 그다음에 인티그레이드라는 그레이트 리조트 뭐 이렇게 사업자고 선정을 해가지고요. 공항회의라고 하면 이제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에 최고급 호텔, 또 그다음에 패밀리 호텔, 그다음에 뭐 한류 중심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든가 각종 테마파크,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의 복합 리조트를 이제 지금 한 1조 한 8천억 정도 투자를 하여서 2020년에는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좀 활용해서 복합 좀 리조트 타운으로 좀 넓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형. 요새 어느 분야나 스마트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그렇죠? 관광도 이제 스마트 관광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표적인 서비스 투어 API 3.0. 네. 이 투어 이거 관광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API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너플레이스요? 인터페이스, 영국식으로 인터페이스. 알겠습니다. 자유자재로 구사가 가능하시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보유한 공공 데이터 어마어마하겠죠. 이거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하는 이런 개방형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한국관광공사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광의 진흥 그리고 관광 자원 그리고 국민 관광 진흥 그리고 또 그것도 양성 훈련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6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워커힐 같은 운영권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한 7가지 정도 호텔을 직접 인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65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민영화시켰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쉽게 말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국내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홍쌤, 이 투어 A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관광 분야에서 오픈하고 있는 이 오픈 서비스인데 결국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자들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기존 소프트웨어하고 다른 건 오프라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관광 레저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을 하고 싶은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 그다음에 거기 교통, 그다음에 숙박 이런 정보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놔야 개발자들 입장에서 빠르게 그 관광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또 여기 뭐 이미지 정보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기준 약 84개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월 평균 한 16,080만 건 정도의 정보가 현재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뭐 우리가 많이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 관광청에 관광지에 가보면은 거기서 뭐 안내 책자, 지도 뭐 이런 아주 그냥 전통적인 관광 지원 산업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단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우리 공사가 좀 제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포켓몬스터만 좀 깔아가지고 연동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포켓몬스터 예를 첨성대 위에 뭐 전설의 포켓몬이 있다. 뭐 이러면은 첨성대 사람들 또 얼마나 몰리겠습니까?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백수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의료 관광 시장이 지금 대세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료에다가 이제 뷰티와 힐링의 개념을 더해서 웰니스 관광 네, 지금 세계적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뷰티나 이제 뭐 힐링이 꼭 이제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 치유까지 같이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템플스테이 많잖아요. 템플스테이. 맞아요. 이 또 힐링이잖아요. 힐링이죠. 거기다 이제 뷰티, 스킨케어 이런 것도 우리나라 또 잘하잖아요. 또. 그쵸.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이런 점들을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해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 힐링이나 건강이 대세죠. 이 홍쌤, 웰니스 관광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가 웰리스라고 하면 이건 웰빙 그리고 해피니스 그다음에 피트니스 그러니까 웰빙은 행복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을 합성해 놓은 우리 개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의료 관광보다는 이 시장이 앞으로 성장이라든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웰리스 관광 시장이 의료 관광 시장이 한 10배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를 바탕으로 또 국가의 이런 문화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파 뭐 이런 힐링 프로그램들을 묶어가지고 관광 산업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템플스테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가 강한 그 스킨케어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성형이라고 해서 우린 좀 부정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의료 관광 산업이 이미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웰리스 트렌드를 우리나라가 더 빨리 끌어나가고 뭔가 우리만의 그런 좀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찾아 나아간다면 관광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좀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대인데 한국관광공사의 경제력이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 모바일 관련된 아까 그 백수 씨가 얘기했던 그런 포켓몬 같은 이야기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IT 강국이고 콘텐츠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화 관광객들이 이제는 단순히 그냥 한국에 가면은 한국 화장품을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와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한류라는 트렌드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연예인들 광고만으로 우리가 관광객들 유입하려고 했다 하면 이제 유커들도 인식들이 바뀌고 있어서 단체 관광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젊은 층에 그냥 자유관광객들도 자유여행객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네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선두권에 서서 좋은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이 템플스테이랑 이제 스킨케어랑 같이 접목을 해서 이제 템플스테이라면 이제 스님이 스킨케어를 이렇게 직접이요? 해주시면서 마사지 해주시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연불도 좀 외워주시고 좀 이런 느낌으로 몸과 마음을 같이 힐링할 수 있는 진정한 웰니스 건강이네요. 그렇죠. 이게 중국이 소림사가 무술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 절은 이제 예를 들어 불국사는 스킨케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영어 성적에 좀 자신이 없는 편인데 인천공사에 들어가거나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갈 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요즘은 영어 스펙에도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특별히 좀 더 개런티를 얻을 수 있는 영어 관련 스펙이 있다면 어떤 영어 외에도 좀 다양한 외국어를 하면 또 플러스 좋은 요인이 인터뷰.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관광이긴 하지만 관광공사에도 이과가 취업을 그쪽으로 해서 뭔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많은지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과분들이 많이 그러게요. 취업을 하셔서 관광공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대외 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축제를 기획하거나 기획했던 일이 실제로 입사하는데 한국관광공사에 좀 더 메리트가 될지 아니면 관광공사다 보니까 어학 성적에 좀 더 중점을 두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공항과 관광 두 기업 모두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들을 좀 대상으로 많이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학 성적이 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영어의 경우에는 그 어학 실력을 어느 정도나 요구하며 특히 어떤 영어 성적을 갖고 있으면 좀 더 개런티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공채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요. 5급 정규직 채용을 보면 뭐 직급들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어학 기준은 일어, 그다음에 중어, 그다음에 독어, 불어, 누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HSK 한 5급 이상 정도, 그다음에 영어는 한 700 이상 정도. 뭐 이렇게 각기 지금 다양한 전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어학 수준이라는 거는 민간 기업 갈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비해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수준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어학이 필요한 직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학 실력을 좀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많은 표를 받은 관광공사 위주의 질문을 드리자면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공사를 되게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대학생 때 했던 것 같이 활동을 기획하고 이런 대외 활동을 했던 경험들과 비슷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하고 뭐 교우 내에서 활동했던 이런 것들이 취업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활동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생들 하는 건 온라인, 오프라인, 바이럴 활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항이라든가 해외 어떤 현장에 나가서 우리나라 알리는 활동.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뭐 이런 SNS 매체 활용해가지고 네. 국내 관광 자원들을 해외에 노출시키는 작업. 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끝단에서 내가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치면 그런 전략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으로 또는 우리나라 관광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부터 있었던 친구라는 게 입증이 가능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NCS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 그것보다는 더욱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수영은 질문 없나요? 아, 있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두 기업의 연봉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 사업급이 한 3,800 정도요. 3,800?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2,500 한 1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공항 쪽이 사실은 좀 연봉이 좀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고 예.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다루는 공기업이 취업 네.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최고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알았으면 저 투표 결과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아직 아이들이 그것까지 모를 수도 있어서 학생들이. 네, 그쵸. 예, 알겠습니다. 또 이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볼게요. 백수영. 예, 카더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우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네네. 먼저 공항공사나 한국관광공사 입사를 위해서는 중국어가 필수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근데 당연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화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네. 또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뭐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중에서 해외 영업을 뽑을 때 중어 능력을 우대하듯이 네. 이 기업들도 물론 이제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은 가능한데 가장 좀 그쪽에서 좋아할 만한 언어는 중국어가 될 수 있다. 근데 요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광 시장도 다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또 엔화와 관련된 부분들의 환율이 요동치면서 일본 관광객들도 다시 방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흥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특히 이쪽 시장도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대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이다. 네,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국어에 좀 슬픈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옛날에 그 학교 앞에서 예. 맥주집에 예. 이제 알바 하시는 분이 네. 좀 예뻐가지고 네. 좀 친해졌거든요. 예. 친해진 상태에서 뭔가 중국 분이셨는데 그래요? 중국어로 한마디를 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같이 갔던 이제 중문과 선배가 있었어요. 예. 지난번에 그 대우 인터내셔널 예. 그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나 너랑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네.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가서 我想跟你亲亲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여자가 좀 기겁을 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나 너한테 뽀뽀하고 싶어. 네, 저 속았어요. 이게 친친이 친할 친자 두 개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친친이 뽀뽀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그때 만났더니 하얼빈에서 오신 유학생분에게 이 자리를 이야. 빌어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떡해요. 세상에 한국에서 짓궂다.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가는 건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예. 한국관광공사나 공항공사는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서 여행 상품과 예. 관광지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 공항 서비스마다 공항들마다의 차별성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건 좋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가 항상 해외여행을 즐겨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광시장에 가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거기 있는 임원분들은 여행이 좋아서 그 공기업에서 업무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실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아까도 뭐 그런 얘기가 제가 보였는데 우리나라 많은 공기업들이 또 몇 년 지나면 민영화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기업이라는 고용 안정성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행이라는 또 이제 해외라는 그런 막연한 이미지 때문에 내가 이 면접장에 앉아 있다. 라는 친구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아마 그 면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고 사업적인 마인드와 내가 왜 인생의 결정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공기업이 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누가 그 친구를 뽑겠어요. 그러니까 보기만의 전략 그리고 직무 위주의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알아볼까요? 영환 학생? 네, 저는 우선 둘 다 공기업인 거를 떠나서 한국관광공사를 택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 게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역사도 길고 문화도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인터넷 세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보는 관광은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우리나라의 관광이 그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 면에서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듯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네. 되게 역사도 길고 예. 자랑할 것도 많은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뭐 백수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건 아니더라도 이제 구와 신세대들의 아이디어가 결합돼가지고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여행 트레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창의력이나 그런 기획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제 스스로 되게 뭔가 활동적인 일도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한국관광공사를 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승님은요? 저도 영환 학생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아, 예.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볼거리가 뭐 그렇게 많기 어려운 나라라고 아까 홍기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데일수록 이제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가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템 예를 들면 이제 그 스킨케어 스탬플 스테이 같은 네.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많이 좀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두 기업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두 기업이 살아나면은 우리나라에 관광객들 많이 유입되면은 우리나라 전 분야에 걸쳐서 정말로 경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에 이제 입사하게 될 친구들 그리고 두 분야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까지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대한민국 최고 레벨의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구직자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실제로 제 학생들 보면 요즘 올드루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을 1년, 2년 하고 나서 제도 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한 중견기업에서 1년, 2년 정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말해 이런 공기업들하고 어떤 관련도가 있는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예전에는 내가 메이저 공기업 못 갔는데 이제 NCS 적용하니까 직무 위주로 흘러가니까 내가 학점이 낮아도 토익이 낮아도 지원이 가능하네. 그래서 이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NCS 문제 유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그냥 현차나 삼성의 자료 해석은 그냥 데이터 분석이고요. NCS는 그 직무에서 쓰이는 필드 용어들과 숫자로 문제가 나오죠. 당연히 현직자들한테 유리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또 2차 전형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 NCS를 나의 탈출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에 못 가니까 공기업이 못 가니까 이런 데 도전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는 거. 제가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쟁이 굉장히 이렇게 문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좁아지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채 시즌 9월이 닥치면 숨거든요. 그래서 어디 숨으냐면 NCS 뒤로 숨어요. 야, 너 저기 CJ 쓰고 삼성 썼어? 에이, 나는 저 공기업 갈 거야. 한 1년 보고 있어. 그럼 또 1년 편히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도전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고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여러분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취향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